안녕하세요. PNS입니다. 이번에는 규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럽 규격하고 한국 규격이 같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KS 인증 받은, 지금은 KS 인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KC 마크 인증이라고 합니다. KC 인증을 받은 제품은 CE 마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규격이 같기 때문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기계류를 만드시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좀 중요하게 좀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CE 마킹이 있는 제품만 고르시면 가격이 올라가요. 부품 가격이. 그런데 KC 마크 인증받은 제품을 같이 쓸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유럽 CE 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살 이유가 없어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으시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국에 있는 시험소가 이제 유럽의 규격을 시험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 제가 종종 듣거든요. 한국과 유럽 모두 IC하고 ISO 회원국이에요. 한국의 KS 규격하고요, 유럽의 EN 규격이 뿌리가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가공인시험소는 유럽의 규격도 잘 알아요. 똑같으니까요. 제가 굉장히 황당한 질문을 받는데요. 아니, 한국에 있는 회사가 어떻게 유럽 규격을 잘 아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려요. IC하고 ISO 회원국이기 때문에 규격이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제 또 얘기해 볼 만한 게 뭐냐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유럽 규격 잘 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하시거든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KS 규격 잘 아나요? 절대 아니거든요. 유럽에 있는 절대 다수의 엔지니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 규격 잘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규격을 잘 모르듯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시험소가 유럽의 규격을 시험하는 거는 실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KS 규격을 이제 KC 인증을 받은 제품, KS 규격으로 KC 인증을 받은 제품은 DOC 선언이 가능하겠군요. 다 가능합니다. 네. 근데 아주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차이는 왜 생기느냐면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기거나 한국의 특수 상황들이 좀 반영돼 가지고 뭔가 스킵이 된다거나 뭔가 표현이 해도 된다, 해야 한다, 할 것을 권한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번역이 좀 달라진다거나 하면은 좀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KC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CE마크 DOC 선언이 당연히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KC 인증을 받을 때는 성적서가 한국어였죠. 그런데 CE마크를 할 때는 성적서를 뭘로 써야 되냐면 영어로 써야 돼요. 그리고 규격 번호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KC 마크 할 때는 규격을 KSC, IC 몇 번 몇 번 몇 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규격으로 성적서를 그대로 들이밀어 봐야 유럽위원회에서는 안 받아들여요. 이 뒤에 숫자가 똑같거든요. 똑같다고 해도 그거는 모르겠고, 우리는 EN으로 시작하는 규격을 적용해야 되니까 이 규격으로 되어 있는 성적서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불편한 점들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규격 번호도 달라져야 되고 성적서 언어도 다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시험을 두 번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시험 데이터를 서로 이제 적절하게 언어로 그리고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게끔 컨버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제 규격 체계를 잠깐 보시면은 IC하고 ISO 이제 단체가 있죠. 이 규격들을 이제 유럽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다 받아들였어요. 미국은 일부는 받아들이고 뭐 자기 나름대로 규격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하고 캐나다는 갈라파고스라고 봐요. 보시면 규격이 UL, NFPA, ASTM, ASME 뭐 이런 코드를 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IC나 ISO하고는 전혀 별개의 규격들입니다. 정말 차이가 심해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도 이 IC나 ISO 규격을 점점 차용해서 이렇게 자기 국가 규격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규격은 이제 일단은 제가 뺄게요. 즉 CE 마크를 할 때 UL 마크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아시겠죠? 하지만 KC 마크는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개는 서로 호환이 된다. 또 극단적으로 CCC 마크도 사실은 호환이 됩니다. 중국이죠. 여기도 IC 멤버들이에요. 근데 저는 CCC는 좀 신뢰하지 않는 편이에요. 중국에는 정말 죄송한데 그래요. 중국의 시험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강한 의문을 갖고 있어요. 제가 겪었던 일들도 있어서. 예, 그래서 중국의 거는 제가 인정하지 않고요. 예, 한국, 그 다음에 유럽, 일본 이쪽 정도를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유럽에 수출을 할 때 그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KC 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쓰면 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 규격에서도 어떤 이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IC 몇 번 규격에 따라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써라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IC 몇 번으로 검증된 제품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증되었다는 얘기는 시험을 했다는 얘기고요. 제3자든 아니면은 그 당사자든 검증만 하면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책임은 어차피 문제 생기면 책임은 제조사가 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두 규격은 호환된다라고 기본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코샤 코드가 또 따로 있는데요. 이 코샤 코드는 좀 특별합니다. IC, ISO에서 KS 규격이 만들어졌고 이 KS 규격에서 차용한 것이 맞긴 한데요. 어쩌다 보면은 이 유럽 쪽에만 존재하는 규격이 있어요. 우리 그 유명한 그 영국의 규격을 BS 규격이라고 하고 독일의 그 DN 규격이라고 하는데 이 규격들 중에 보면 기계류에 대한 그 세부 지침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걸 그대로 차용을 합니다. 코샤 코드에서.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든 게 우리가 S마크하고 KCS 마크, KCS 자율안전 확인 신고, KCS 안전 인증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에만 따로 존재하는 규격을 플러스한 거예요. IC, ISO에다가 유럽 규격을 플러스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는 사실상 유럽의 인증 제도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국가 간 비슷한 규격이 뭐가 있을까요? 물어보시면 각 지침별로 이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기 제품에 대한 규격은 LVD 규격은 거의 동일해요. 기계류 지침은 한국 규격이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뭘로 커버를 한다? 코샤 코드로 커버를 해요. 코샤 코드로. 이 코샤 코드의 역할들이 좀 있어요. 처음엔 저는 이 코샤 코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KS 규격이 있는데 왜 코샤 코드를 만들어서 국가의 규격을 이원화시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코샤 코드가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 압력용기 부분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방폭은 ICEX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IC의 회원국 중에서 방폭 시험을 하는 것 기관들끼리는 서로 시험 성적서를 인정을 해줘라 이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ICEX라는 개념이 있어서 서로 상호간 인정은 가능해서요. 이게 데이터는 서로 시험 성적서, 시험 데이터들은 서로 이제 억셉트가 가능하고 다큐먼트 리뷰 정도, 문서 리뷰 정도는 이제 개별적으로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 똑같은 규격들이에요. 전자파 분야도 동일하고요. 다른 거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왜 KC용 시험하고 유럽용 시험을 따로 해야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는 좀 KC 마크용 시험은 여러 기관의 권한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KC 마크 시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KTC가 있고 KTL이 있고 KTR이 있어요. 이 세 군데에서 시험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회사에서 시험한 성적서는 한국어로 되어 있겠죠. 예.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CE로 갈 때 여공으로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CE 마크를 하기 위해서 또 시험을 또 다시 해야 된다라고 이것도 이제 되게 애매하죠. 시험 기관들 일부는 아니요, 요거는 요거고 우리는 따로 시험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KTC나 KTRL이나 KTR하고 MOU 기간을 맺은 시험 기간하고 이렇게 좀 하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이 회사의 사회 회사는 절대로 한국에 있는 회사하고는 MOU를 체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계 그 회사들 있죠. 외국계 인증 기관에 한국 지사하고는 MOU를 체결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그렇거든요. 저희 회사가 이제 PNS가 한국 회사이긴 한데 미국 인증 기관을 좀 보유하고 있어요. QAI라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 회사가 이 KTC하고 KTL하고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는 KTC의 데이터를 인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좀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 만약에 이런 걸 의뢰를 하시게 되면 CDOC는 그냥 시험 없이 다큐멘트 리뷰만으로도 이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임은 시험 성적서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지는 거니까요. 예. 물론 이제 이게 어떤 좀 특별한 제도들이 이제 그 국가공인시험소 간에 어떤 제도에 기반해서 이 가능은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EMC 분야는 좀 다른데요. EMC는 방통위에서 지정한 그 방통위 지정 시험소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해야만 이제 KC 마크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요 세 개 회사들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민간에 좀 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방통위 시험 기간에다가 이제 EMC 시험을 의뢰를 하시면은 KC 마크도 되고 그 다음에 CE 마크도 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시험소들이 시험은 한 번만 하더라도요. 규격이 같을 경우에 성적서는 두 번 만들어야 돼요. 그런 비용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죠. 지금까지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안전기술 서비스 기업 PNS였습니다. 감사합니다.